오늘은 좀 설명보다는 기준을 좀 제시해 줄게. 기준. 그러니까 견성, 우리 불교에서 또 불가, 우리 절집에서 가장 이제 이 깨달음의 최상승의 경지를 견성을 얘기하잖아요. 견성. 견성이라는 게 뭐냐? 이것부터 정의가 정확히 하겠죠. 이게 너무 중구난방.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인정하면 어쩔 수 없어요. 깨달음은 다 다르니까. 누가 높다, 누가 더 높다, 낮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깨달음은 다를 뿐이에요. 나도 나의 깨달음이 높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나의 깨달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깨달음을 전하지 남의 깨달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겠어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데. 이 모든 부처님 말씀,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쓴 게 아니에요. 타인들이 썼지.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또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책으로 전해지는 건 그거 어떻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나의 깨달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얘기, 또 깨달음의 기준, 어떤 것이 깨달음인지 견성인지, 이거는 온전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참고. 맞으면, 맞다고 생각되면 이거 받아들이고, 아니라 생각하면 물리시면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설명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딱 보여줄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드시는 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견성은 뭐냐면, 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리가 나는 일이죠. 이 일이 견성하면 이게 나한테 소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견성하지 못하면 이 소리가 바깥에서 울려요. 내 깨달음 경험은 이겁니다. 견성을 하면 이 울림이 나한테서 일어나. 혹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되겠죠. 나한테서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 내가 예전에 견성하지 못했을 때 나는 이 소리가 저 바깥에 있는 줄 알았어요. 바깥에서 났죠. 또 이거 보세요. 예전 내가 견성하지 못할 때는 이 물질이란 존재가, 이 물질의 존재가 여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견성을 하고 나면 이 물질의 존재의 성품, 존재성, 본은 나한테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견성을 하면 보여지는 색, 물질이 보는 나한테 있게 돼요. 또 들려지는 소리가 듣는 나한테서 일어나. 소리의 울림이. 또 냄새가 바깥에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한테 일어납니다. 맛도 바깥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맛이 나한테서 시작돼.
피부를 접촉한 느낌도 무엇이 얼음을 닿았으면 얼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느낌이. 얼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이 내가 일으키는 오만 가지 생각이 남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시작돼서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어. 이게 딱 견성에 입문되면 느껴지는 체험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견성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런지 이게 먼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맞다 싶으면 나는 그리 되는지를 살펴보고 공부에 도움 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게 얘기하는 소위 견성이다. 성품을 보는 거지 바깥을 보는 게 아니다. 이게 견성이에요. 견성에 대한 정의. 물론 이것도 말이기 때문에 좀 완벽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견성하고 나면 성불이거든요. 견성은 여기서 1단계입니다. 1단계. 이게 입문 단계. 견성은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불의 단계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견성을 하지 못하면 성불로 갈 수가 없어요. 필수 코스란 말이에요.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죠. 학교도 입학도 안 하고 졸업할 수 있나요? 견성은 입학이에요, 입학. 근데 입학했다고 바로 졸업되는 것도 아니야. 성불은 졸업 단계다. 그래서 견성은 내가 견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보다는 이게 그냥 간단 명료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지금 많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저 가벼운 얘기를 하면 견성 그런 거고. 여러분들 연애를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다고 저도 연애를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뭐 거의 연애를 잘 몰라요. 연애의 고수는 그런다고 하되,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런 연애의 고수들은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 연애의 고수는 내가 저 사람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사랑을 구걸할 거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끔 자꾸 만들까? 다 안 해? 어떻게 안 와? 연애도 안 해보셨으면서. 근데 그럴 것 같죠? 안 해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고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안 해보셔도 안다 이거요. 내가 가서 구애를 하는 것보다, 사랑을 막 구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고수라는 거 여러분들 이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가서 그 선물 공세하고 막 잘해주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이거는 연애의 고수예요, 하수예요? 또 이것도 아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게 고수고 하수라는 건 이렇게 마음 저절로 압니다. 연애를 안 해봤어도.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걸 나에게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달려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달려나가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끌고 오는 거죠. 이게 고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깨달음 아니어도 알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끌려오려면 나한테 매력이 있어야겠죠. 꼭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닌 거죠. 나만의 개성, 나만의 그
멋들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막 저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멋을 찾아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멋을, 나만의 멋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온다 이 말이지. 여기에 고수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막 쫓아나가면 하수죠. 그 사람이 고수인 거야. 나를 쫓아나가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나가는 순간 고수한테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뭔 이해되세요? 연애의 고수는 이렇게 한다. 그 연애의 고수는 무조건 내가 할 일은 나의 매력을 키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연애를 하는 거죠. 절대 나가면 하수가 된다. 하수라는 건 뭐냐면 그때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 시키든지 해야 되고 막 그의 사랑을 얻으려고, 예? 그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냥 팍팍 기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여러분 알려줬잖아. 여러분들이 집에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은 집에 노예가 된다고. 여러분들의 멋을 키워가지고 밖으로 적당히 돌면 거기서 이게 자꾸 쫓아온다니까. 근데 그 끝까지 사람들은 말 안 듣더라고. 그게 다 하수들이라 그래서 하수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몰라 이걸. 또 봅시다. 돈의 고수, 돈. 사업의 고수들은 어때요? 막 돈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내 실력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딱 때가 되면 돈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안 벌어봤어도 알죠. 이게 다 알아. 막 평생을 돈을 쫓아가지고 여기서 뭐가 사업 잘 된다 하면, 예를 들면 농사 지을 때도 그런 거죠. 야, 올해 배추값이 폭등했다더라. 그럼 내년에 이제 그 사람 배추 심어. 사람들은 어리석죠. 올해 배추값이 높으면 내년에 많이 심는다고 사람들이. 그럼 폭 나가지. 근데 알면서 쫓아가요. 이제 고수들은 내년에 배추 안 심어 이제. 또 다른 거 심지. 요렇게 이 고수들은 그때그때 이 길목을 지켜 있거든. 근데 하수들은 맨날 쫓아만 다닙니다. 뒷공문이라. 그래서 배추가 폭 나가고 저 사람 고추 심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추 심어야 될 사람들이 고추 막 갈아갖고 배추 심었잖아. 고추가 또 귀해지지. 올해는 또 고추값이 또 폭등했다더라. 그러니까 또, 그래, 야가 또. 그래서 배추 심었던 사람들 내년에 또 고추를 갈아 심었다. 그 고추 심었던 사람은 고수들은 고추 안 심어요, 내년에. 또 배추 심어. 요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길목을 잡고 있어요. 돈의 고수들은.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돈을 보면 환장 안 나니까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끌려갑니다. 안 하면 자기만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일이 이러네. 그리고 보면 돈이 없는 하수들은 맨날 돈을 쫓아만 다니다 끝나버려요, 그냥. 돈을 손에 쥔 적이 없어요. 맨날 실패하고. 가만히 자기 길목을 지켜야 되거든. 그거 한번 때가 온다고. 또, 이 깨달음의 고수들은, 저 공부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갈까? 아니면 가만히 여기 있으면서 한 명이라도 찾아오게 만들까? 어? 그것도 같은 원리죠? 저기 막 사람 100명이 법회한다니까 초청법사가 되어 가거나 아니면 어느 장소를 모아가지고 막 50명씩 모이니까 내가 또 거기 가서 법회하고. 이런 내가 찾아가는 꼴이죠. 아까 사랑하고 똑같아요. 연애하고. 내가 찾아가면 갑이 거기가 돼버려. 내가 을이 되고. 내가 하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나는 가만히 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법의 향기를 피워내면
많이 올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차피 많이 온다고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 둘, 이 향기를 맡고 인연의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고수고. 하수는 자꾸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갈라 그래. 야, 저기 공부인들 많이 모아가지고, 유튜브든지 막, 밴드든지 사람 많이 일단 모아요. 가지고 막 법회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이제 사람 심리잖아. 이 양이 많은 게 좋지 않냐고 여러분도 맨날 나한테 그랬잖아. 사람도 뭐. 똑같은 거요. 남들 다 올해 배추값 폭등해가지고 내년에 다 심다니 거의 따라가는 꼴이야. 그럼 망합니다. 하수밖에 안 돼. 연애, 돈, 깨달음 다 같은 원리죠. 어떤 원리입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다 인연들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견성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산, 천, 초목, 하늘과 산과 풀과 나무와 일상 모든 것들이 나한테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견성이라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나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하수들은 어때요? 항상 나한테 찾아오기 기다려요. 맨날 지가 나갑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들으면 저 사람 쫓아가고, 연애한다고 저기 가서 구걸하고, 돈이 저기 많이 벌린다고 저기를 쫓아가고, 저기 사람 많다 하니까 법사가 절로 가고, 전부 중생들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생 세계란 말이야, 하수들. 고수, 부처, 성인, 절대 나가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 자리에 있지.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고수라고. 근데 조금 인내가 필요하겠죠. 또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력도 필요하겠죠. 지금 막 저기 배추값이 올라가지고 배추만 심었다면 돈이 번다는데 그 참을 인내가 필요하다고. 또 남들과 다르게 할 용기도 필요하고. 손을 쥘 것 같은데 지금 돈을. 그 결단력도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인내와 용기와 결단력이 굉장히 필요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 지킨다는 게. 다 우리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가고 싶거든, 그쪽으로. 돈이 많다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다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데 하면 마음이 나가고 싶어져, 자꾸.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은 나타나면 가만히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로 나와버리고, 여기 나타나면 가만히 보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로 나와버리고, 생각이 하나 올라오면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자리야. 생각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로 가버린다고. 중생은. 하수는 자꾸 나가니까 엉덩이가 무겁지 못하고 묵직하지 못하고 가벼워가지고 자꾸 나가버리니까 인생을 평생 하수로 사는 거지. 하수. 그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하수, 중생. 고수, 성인은 안 나간다 해. 그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야. 네? 그게 바로 견성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말이지. 이 소리가 바깥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들린다는 건 여러분들 애를 좀 쓰셔야 돼요. 어떤 애냐? 이게 마음에서 들어야지 하는 애가 아니에요. 밖으로 안 나가려는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밖으로 안 나가려면 애를 써야 마음에서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서 들려고 하는 애를 쓰고 있거든. 거꾸로 애를 쓰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사람들은 항상 거꾸로 움직이거든. 아, 이 소리가 마음에서 울려야 된다 하니까 바로 그것 먼저 따먹고 싶어. 그래서 이 소리가 마음에 없어 어떻게 나지? 어떻게 나지? 이 소리 마음에서 들어야 되는데 라고만 지금 따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럼 영원히 못 따먹습니다. 방법은 뭐냐? 밖으로 안 나가면 저절로 마음에서 울릴 때가 와요. 밖으로 안 나갈 때 조건이 밖으로 안 나가야 그걸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느껴질 때가 온다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런다 했죠? 마음에서 느끼려고 애를 써. 견성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견성을 못 해요. 견성을 하려는 그것이 이미 밖으로 나간 거예요. 쫓아나왔잖아, 견성이라는 걸. 사람들은 어리석고 욕심이 많고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견성의 핵심은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 스스로 성품을 느끼게 된다. 그게 금강경 사국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란 말이에요. 밖에는 다 허망하니까, 네? 바깥에는 허망하니, 바깥이 허망한 줄 알 때, 밖으로 안 나갈 때, 곧 볼 것이다. 직견열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 언제 직견열애하라고 보라고, 그걸 노력하라고 한 적이 없어. 직견열애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뭐 할 때? 안 나갈 때.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그 반야신경에 세상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이 반야신경에 네 구절이 있어. 뭘까? 글자 아니어도 다 알아, 이거. 그래, 색즉시공. 뭐 영화 제목으로 나왔거든. 색즉시공. 공적시대. 이게 거기 정확하게 부합되는 말이에요.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즉시공, 공적시세, 수상행시, 역부여시, 뭐 나오죠? 네. 자, 색즉시공이란 말이 밖으로 나가지 말란 말인 겁니다. 이게 색이에요. 여기 색이라고 통칭한다고요. 물질. 색이다. 색이 뭐다? 곧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비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색이 공하다는 말은 색에 이 색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물질에는 성품이 없단 말입니다. 이 물질에는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색이 공하다는 뜻이야. 이 물질은 실체가 아니다. 본질이 없다. 생명력이 없다. 이야기는 이놈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이게 그냥 나무 토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색, 즉시 공이야. 색은 이런 물질에는 성품이 없다. 이 말이 색, 즉시 공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니까 공, 즉시 그것은 그냥 물질일 뿐이야 란 말이 공즉시색이야. 네?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성품이 있다 얘기죠. 성질이 있다 얘기잖아. 그러니까 일단 죽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죽비에 성질이 있는 줄 알아. 이거는 어디 절에서 쓰는 뭐 그런 용도라는 걸 성품을 집어 넣어버렸잖아. 그거는 건 없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색은 그냥 색일 뿐이야. 물질은 그냥 물질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없다. 이게 색 즉시 공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으니 그냥 물질은 물질이야. 의미를 두지 마 이거예요.
그게 공즉시색이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이해되세요? 그러니 이게 나타나면 여기 의미를 두어라 두지 마라. 나오지 마라? 네.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반야신경에 정확히 써놨잖아. 근데 하수들은 이게 나타나면 여기 의미를 두죠? 일로 나오죠? 자, 사라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여기를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하수들은 보인다 안 보인다 있다 없다 바로 분별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수상행시 역부여시 거기서 이 물질만 그러냐? 아니다. 느낌도 그렇고 상, 감정, 이미지도 그렇고 식, 생각도 그러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이 느낌, 감정, 생각에는 실체가 없는데 자꾸 그 생각에 실체가 있는 줄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 나가는 거야. 나가지 말라니까.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놀아나는 거예요. 물질에 놀아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물질과 생각에 자꾸 놀아나는 겁니다. 아주 근접하면 나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와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 생각에 놀아나는 겁니다.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안 나가면 그게 마음자리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자리와 생각이 일어난 생각은 달라. 그러니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사람 보는 자리가 있고 보여지는 자리가 있잖아. 보여지는 자리는 나무가 있잖아요. 보여지는 자리에는 나무가 있죠. 보는 자리에는 여러분이 있어. 생각하는 자리에는 여러분이 있고 일어난 생각 자리에는 여러분이 없어요. 없단 말이야. 보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고 보여지는 나무 자리에는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이니까 물질로 보이니까 이거는 조금 감이 오는데 생각을 하는 자리와 생각이 일어난 자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딱 붙어 있거든. 생각이 일어나 버린 자리는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 생각이 미국 가면 여러분들 미국 갑니까? 한 거잖아. 생각하는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간다는 그 생각에는 나가 없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나빠집니까? 무서운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서워져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잖아.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나버린 생각 자리로 가니까 그렇다고. 그게 전도 몽상돼서 그렇다. 그래서 견성이라는 건 자기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자리를 지켜서 견성을 합니까? 나가지 않으면 돼.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네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 얘기했죠? 방법은 나가지 않는 거지. 네 성품 자리를 지키라고 하니까 이 자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거꾸로 하고 있다고. 중생들이 어리석으니까 열매만 빨리 따려고 그래 성급하게 달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견성하는 방법은 상해 물질에 자기 생각에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견성한다고 해서 자기 성품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거꾸로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면 안 돼, 이 자리.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착각만 들 뿐이야. 이 자리로 나오지 말라고. 이 자리로 나오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나오지만 않으면. 근데 자꾸 어떤 법사가 이 자리 하니까 다들 입에 감 떨어지게 받아들이시 그냥 다 이 자리가 오길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라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견성 이 정도 하고. 견성 아까 입학이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우리 뭐 박사, 석사, 박사 줍니까? 공부를 이제 이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견성은 초등학교 입학 수준이고, 근데 대학을 졸업해서 석박사를 따려면 성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성불인지 알아야겠죠. 이것도 쉽게 간단 명령이 먼저 답을 얘기하면. 그래, 견성을 우리가 알아야 이 단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견성 못한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봐야 사실 헛일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물질이든 생각이든 일체 내가 나한테 있습니다. 거의 견성에 하고 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상도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도 내 마음에 있어. 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견성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현상. 응? 근데 견성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모른단 말이야. 모든 것이 이 물질이 내 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인식되는 그 존재의 성품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인식이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그래, 견성을 하고 나면 보여지는 세상의 물질이든 또 느껴지는 감정이든 일어나는 생각이든 이게 전부 내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도 바깥에 없어. 만약 바깥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견성에 입문을 못 하신 겁니다. 견성을 입문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왜 아직 견성 못했다 하더라도 드러나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면 견성 이후의 보임, 성불로 가는 보임이냐. 자, 내 생각이 전부 나한테 일어난다 그랬죠? 견성을 하면. 그러면 이 내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만드는 뜻이거든. 근데 내가 만들어낸 나의 생각이 하수들, 중생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만든 내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전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생각이 지금 나한테 아예 중생은 생각이 바깥에서부터 왔다 얘기하는 거고, 견성 못했으니까. 이건 아예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남한테 바깥에서 남 때문에 그랬다는 건 아예 거론하는 대상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최소한 견성 입문을 하는 사람들은 내 느낌과 내 감정, 세상 모든 것, 내 자식의 모든 것들, 돈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내가 나한테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가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럼 박사 과정 끝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으키는 내 감정이고 내가 일으키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마음의 안정에 부합되어서 100% 내 마음의 뜻을 따라서 일치하게 돼 있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그러면 성불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내 마음에 100% 일치되는 것. 이게 성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자기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마음의 소리를 잘 못 들어. 우리 내면에, 소위 마음에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지혜의 소리가 있고, 자, 하나는 마음이 일으키는 지혜의 소리. 무슨 소리? 지혜의 소리. 네. 누가 일으킨다? 마음이 일으키는 지혜의 소리가 하나 있다. 반대로 또 하나는 뭐냐? 마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소위 얘기하면 습관이라고 부르거든? 습관. 그걸 우리 불교 용어로는 업식이라고도 불러. 그냥 자기 마음과 관계없이 습관되어서 지 멋대로 일어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둘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 남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의 뜻대로 마음에서 지혜롭게 마음의 뜻을 받들어서 일어나는 내면의 소리가 있고, 지 마음의 뜻과 무관하게 습관되어서 지 멋대로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내면의 소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앞에 걸 우리는 지혜의 생각, 지혜로운 생각이라 불러. 왜?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니까. 두 번째 건 내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내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라 해요. 그래서 지혜든지 번뇌든지 둘 다 내 마음이야. 근데 하수인 중생은, 그러니까 심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번뇌 심보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원래는 오장육보 중에 오장육보만 있어야 되는데 놀부가 심보가 하나 더 있잖아. 인 것처럼 중생은 심보를 하나 더 달고 왔다. 업식의 심보. 고집, 업식, 어리석은 심보를 하나 달고 와가지고 필요 없는 번뇌 망상에 생각이 자꾸 들끓어요. 그 고수라는 것은 견성하고 나면 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길들이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필요 없는 번뇌 망상의 심보를 길들이는 거야. 그게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건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필요 없는 번뇌 망상의 심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심하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겠노라. 그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아까하고 똑같아. 지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또 못 들어. 밖으로만 안 나가면 소리가 들려요. 마음이 저절로. 마음이 뭘 원하는지. 내 마음이 안정을 원하는지 싸움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안정을 원하는지 화를 내고 싶은지, 내 마음이 안정을 원하는지 밖으로 막 열심히 뭘 하고 싶은 건지 마음이 원래 알아. 근데 중생은 밖으로 나가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꾸 자기 본래 마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밖으로만 나가지 말라 했죠. 옛 조사들도 똑같이 얘기했대. 내가 보니까 내가 옛 조사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깨달음 얘기했는데 보니까 조사 선생님들 다 똑같이 얘기해놨구만.
서로를 타고 있으면서 서로 찾으러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네가 지금 마음인데 마음을 또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본래 마음을.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 찾으러 나가지만 마라 이거야. 서로 이미 타고 있으니 소 찾으러 나가지만 마란 뜻이에요. 소 타고 있으면서 소 찾지 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즉슨 네가 이미 본래 지혜의 마음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자꾸 번뇌망상, 에?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그쪽으로 나가지만 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견성이란 말이에요. 나가지 않는 것. 근데 중생은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여기로 나오고 또 생각으로 일어나버린 생각을 쫓아나가고 내 눈앞에 자식이 나타나면 또 자식으로 쫓아나가고 돈이 나타나면 또 돈을 쫓아 달려나가고 계속 하수연애법으로 내가 좋다고 저 사람을 쫓아다니는 꼴이라고. 하수들은 맨날 지가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니죠. 꽁무니. 그러죠. 그거가 마찬가지로 중생은 맨날 밖으로 나가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만 안 하면 바로 성불이다. 어떤 게 이제 견성이고 어떤 단계 성불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줬습니다. 누가?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견성성불을 감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이 아닌데. 나는 나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노력하시면 되고 저게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남의 깨달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남의 깨달음을 일생 동안 떠드는 그런 모방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그런 스님 지금 많아요. 자기 은사 스님의 테이프를 평생 동안 틀어놓고 지 깨달음이 아니잖아. 왜 남의 깨달음을 거짓으로 전하고 있는데 차라리 모른다고 해야지. 그렇죠? 절대 남의 깨달음 전하면 안 돼. 그거 사기입니다. 사기. 자기가 깨달은 걸 깨달은 만큼 전하는 거고 도움이 되면 같이 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그만인 거죠. 뭐. 내가 얘기하는 견성과 성불은 이와 같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분기가 1, 2, 3월이잖아. 1, 2, 3월까지 해서 1분기 공부는 이걸로 모두 마치고 자율 공부를 하신 다음에 또 2분기 때를 할지 안 할지 그때 봐서 합니다. 그다음 내 옆에서 공부하느라고 아무튼 애 많이 씁니다. 혼나가면서 해줍시다.